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 선고.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죠. 이제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 시간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 심판 결정 선고 관련해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서민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 교수님은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와 관련해서 좀 칼럼 쓰신 게 있습니까? 아직 안 썼는데 이제 써야 됩니다. 예. 내일 결정이 나오면 이제. 네, 결정 보고 쓰려는데 사실 뭐 머릿속엔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분위기 하루 종일 어떤 모습이던가요? 네,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곳 청와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청와대 참모들을 만났는데 다들 초조해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그동안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결정 선고 날짜를 확정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대국민 담화나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오늘 별도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하야나 임기 단축, 헌재 결정 승복과 같은 중대 발표를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안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따로 전하는 메시지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재 기자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 선고 전에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내일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상황에 대비해서 청와대에서 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관저에 있는 짐을 챙겨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실무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용이 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23년 동안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동을 짓지 못해 경호나 경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파면되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 그것과 관련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안이 인용된다면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승재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탄핵안이 기각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얘기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한 뒤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내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론이 분열된 만큼 국내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거리를 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청와대 표정은 정치부의 이승재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볼까요? 전병남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 선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오늘도 평의를 했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8명은 1시간 전쯤인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할 만큼 재판관 각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큰 결론은 굳힌 걸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평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어떤 부분을 결정문에 반영할지 그리고 또 그 문구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는 건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될 선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생중계가 허용됐습니다. SBS는 선고 전 과정을 포함해서 내일 오전 9시부터 특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병래 기자, 관련해서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이미 다 작성한 상태라는 얘기가 들립니까?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기각됐을 때와 인용됐을 때의 각각의 상황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을 해놓고요. 서로 문구를 다듬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오전에 마지막 평결을 하고 선고 11시 선고 전에 둘 중에 하나, 작성된 2개의 결정문 중에 하나를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 지금 얘기를 하면은 최종 평결, 즉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평의가 진행된 걸로 봐서 아직까지 평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주변 분위기 알아볼까요? 탄핵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는 분들, 또 탄핵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분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헌재 건물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 250m 정도 떨어진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는 구호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전에 출근하던 재판관들이 오늘은 집회를 우회하느라고 출근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렸고요. 내일은 최고 수준의 경계령인 가포 비상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내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례를 비춰봤을 때 1시간 정도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2004년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 사유는 3개였고요. 이번엔 그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3개의 소추 사유를 놓고 5가지 유형으로 심리를 벌여왔었거든요. 이에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등 소추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을 결정문에 담아야 합니다. 당연히 선고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예상해 보면은 2가지겠죠.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아니면 각하 이렇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게 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피해자 신분으로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죠. 이론적으로는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즉시 회복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년 2월 퇴임 후에야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고까지 19시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정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성하는 분들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 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동 탄핵, 허위 탄핵, 거짓 탄핵, 무효 탄핵이고
재판관들이 이제 자고면하지 말고 심지어 박근혜 씨가 임명한 재판관들마저도 100% 압도적으로 탄핵을 꼭 인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평호 변호사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 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우리 헌법의 취지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로 재판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8명이 됐다고 해서 그 심리 자체가 무효, 평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인, 6인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7명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이 심리한 것, 이것이 무효다라는 김평호 변호사의 주장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적도 있고요. 그렇죠. 8인 체제로 이미 결정을 내린 적도 있고 그런 선례도 있고 헌재 법에도 7인 이상만 되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주장은 김평호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의 저 주장은 어쨌든 간에 내일 결정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여론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기성 기자. 네. 보통 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하는 시각이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0시도 아니고 2시도 아니고 11시로 정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헌재 측에서 특별히 지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오전 10시에 했고요. 그다음 2014년 통진당 해산 때도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오전에 하니까 10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1시로 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제 그동안 헌재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제 추론한 것을 좀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11시에 한다는 것은 내일도 평의편결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최대한 평의하는 시간을 늦춤으로 해서 이게 누출되거나 여러 가지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석결정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혜리 기자, 네. 내일 결정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을 보낸 지 92일 만에 결정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의결된 날을 빼면 이제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당시는 의결이 됐던 날이 3월 12일이었고요. 선고가 이뤄졌던 날은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64일이 걸려서 그때랑 비교하면 27일이 더 걸린 건데요. 한 달 정도가 더 걸렸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사안의 복잡성을 보자면 굉장히 헌재가 속도를 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이 탄핵 사유 중심으로 3가지의 사유가 있었고요. 박 대통령은 이제 측근들의 국정농단 사건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13개나 됩니다.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4년에는 재판이 7차례만 열렸고 증인도 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탄핵 심판에는 준비 절차를 빼고 모두 17번의 심리가 있었고요. 법정에 나온 증인만 25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나서부터는 다른 모든 심리를 중단하고 이 탄핵 심판에 집중을 했고요. 또 휴일을 제외하고는 재판관들이 모두 회의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과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하자면 사실 좀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당시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죠. 그리고 지금 탄핵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속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변호를 담당을 했고요. 이번에 국회 소추위원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을 좀 앞장서서 주장한 정치인이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을 비교를 해줬는데요. 그때와 지금 결정 선고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그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공개가 돼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8대 0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각을 의견을 내면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80%가 이제 찬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이제 계속 두고두고 그분의 이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서민 교수님은 어떤 결과와 연관지어서 서 교수님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저 부분 때문일 거예요. 개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이 개정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후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죠. 의견을 사실 안 달아도 되고 공개도 안 했는데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반드시 소수 의견, 각 쟁점에 대한 의견 이게 다 기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정당 해산 심판하고 탄핵 심판인데 사실은 정당 해산 심판과 탄핵 심판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이것들이 이제 헌재 특히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의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결정을 혹시 보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다수 의견, 주문 나오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 별개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그런 소수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심판, 즉 통진당 같은 정당 해산 심판과 탄핵 심판에도 소수 의견을 기재를 하게 법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도 8대 1로 해산 결정이 났는데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별도로 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이제 20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권혜리 기자, 헌법재판관 지금 8명 있지 않습니까? 네. 8명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과거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일단 지금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1월 말에 퇴임을 하면서 8명이 됐는데요. 일단 임명을 한 사람들이 지명을 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일단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강일원 주심은 여야 합의로 지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8인 재판부 가운데 이진성, 김창종, 그리고 서기석, 조용호, 안창호 재판관은 흔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은 좀 진보, 또 김희수 재판관도 상대적으로 진보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도 성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성향만 가지고 어떤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평가를 받는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의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고요. 특히 이번에 변론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캐물은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이었던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번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듯한 눈치가 보이거나 하면 질책도 하고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서 좀 사이다 진행이다. 좀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래서 사실 성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쪽이 5 정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일 그 선고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 변호사, 13가지가 탄핵소추 안에 담겨 있었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좀 압축하라고 그래서 5개로 정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심판 초기에 5가지 쟁점으로 현재 재판권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이고요. 두 번째가 대통령 권한남용,
세 번째가 언론 자유 침해가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것이고요.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것은 역시 세월호 7시간과 관계된 겁니다. 다섯 번째 형법상 뇌물죄, 이건 뭐 K재단, 미래재단, 독일 이주영 부회장은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 있었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은 역시 어떤 그 K재단이나 미래재단 부분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어떤 사기업에 대한 인사에 개입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5가지 쟁점이 정리가 됐는데, 역시 헌재 재판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냐, 이 중대성의 여부입니다. 결국 여기를 판단하는데 어떤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가장 큰 논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인 권력을 사인인 최순실을 위해서 썼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렇죠. 이제 그 헌법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 애초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가 나왔을 때 국회 측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일반인의 사인인 최순실에게 국정에 농단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관여가 돼 있다는 그 부분이고, 그것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주권을 위임한 것인데, 그 권한을 대통령에 행사하지 않고 일반인의 최순실 씨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그것이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다. 이 논거가 국회 측의 가장 큰 논거였는데,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탄핵안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나 각하가 될지 헌법재판관 8명 중에 과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려면? 일단요, 주문은 인용, 기각, 각하 3개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인용 같은 경우에는 법의 정족수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명이기 때문에 2명 아래쪽에서 기각 의견이 나오면 6명 이상이 돼서 인용이 되는 것이죠. 인용이 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이고요. 결정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기각인데, 기각 같은 경우에는 인용 의원이 6명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친박 의원 일부와 그리고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하는 이제 각하인데, 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각 같은 경우에는 심리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법 위반이 없다, 또는 법 위반은 있지만 이것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이번 사건 본질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고요. 각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심리할 필요도 없다. 즉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으로 보낸 이 절차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판단해볼 필요도 없이 국회의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각하라는 건데, 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 5명, 즉 다수결입니다. 이때는요.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에만 주문이 각하 주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각하는 사실상 심리할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 결정이라는 설명이네요. 이기성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게 말이죠. 네. 내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 혹은 각하가 되든 간에 언제부터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가 발표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내일 정도로 예상해보면 한 12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럼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바로 그 즉시에 풀리면서 국정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인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파면이 돼서 되는 건데, 파면이 되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에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동 돌아갈 장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협상 예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결정 선고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용을 했는데요. 권혜리 기자. 네. 내일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 선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먼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대로
내일 먼저 평의가 또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죠.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면 각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선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결정문을 읽을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대로 상당히 좀 길게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결론,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읽을 때 누가 기각을 결정했고 누가 인용 쪽에 손을 들었는지 각 재판관들의 이유와 사유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도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을 읽을 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 카메라 4대가 들어가서 저희 전 국민께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정규 편성 모두 무너뜨리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5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오전 11시에 결정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 전국은 어떻게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뉴스 특보와 8시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 선고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직후에 SNS에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0하고 11이 더 나왔어요. 김태현 변호사,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 2, 3, 4, 5, 6, 7, 8, 9까지는 이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10과 11이 더 붙여졌는데 10의 의미는 탄핵 선고 내일 3월 10일에 합니다. 그 의미고 11은 내일 10시가 예전에 10시에만 했는데 10시도 아니고 2시에 아니고 11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에서 10일까지 완성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걸 보시면 하나 궁금한 게 숫자가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12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12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이 또 설왕설래 합니다. 동양사회는 원래 12간지 해갖고 원래 그렇죠. 12까지 나와야 완결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12가 없네요. 예. 그럼 12는 왜 없냐? 그럼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이런 해석도 참 대단한 네티즌들 참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내일 11시부터 선고를 시작하면 1시간 정도 판결 이유를 읽고 나면 1시간 후에 주문을 낭독할 거다. 그러면 대통령 파면 이 주문은 12시에 낭독하는 건 아니냐. 12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일 탄핵이 기각이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거고 그럼 대선은 언제 하지? 5월이 아니라 12월이야. 그 10일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아마 정말 내일 12시 정도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민 교수님은 뭐 이런 1, 2, 3, 4, 5, 6, 7, 8, 9, 10, 11일까지 SNS상에 떠돌고 있는 거 한번 보셨죠? 예, 그게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있던 건데요. 그때 이제 1부터 7까지가 있었고, 그 8은 그 당시에 이제 네티즌 뭐라고 주장했냐면 8은 헌법재판관 8명이 이제 찬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보니까 90, 11은 좀 어거지 같지만 뭐 인정한다 그러고 12도 인정한다 그러면 제가 13을 찾아봤더니 그 특검이 밝힌 뭐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가 13개 들어가요. 탄핵 소추안에 탄핵 소추안 그것도 13개고요. 13개고요. 예. 그리고 이제 14도 있으면 좋은데 14 찾아봤더니 대통령 원래 대리인단이 14명이었더라고요. 처음에 대리인단이. 예. 근데 그러다가 2월 말쯤에 이동욱 변호사가 이제 되면서 15명이 됐어요. 14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15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4 빼고 15만 있는 거죠. 뭐 14가 15가 됐다는 뭐 아, 말씀이시고 그렇죠. 하겠네요. 뭐 그렇게 됩니다. 이런 SNS상에 돌고 있는 숫자,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은 또 너무 장난스럽지 않느냐 할 텐데요. 이번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반증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오전 11시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일반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방청권 추첨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끝납니다. 오후 5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인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가서 이제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심판정에 방청석이 모두 104석이 있는데요. 지금 지정석의 자리를 잡지 못한 국회 탄핵소추 관계자 같은 관계자 36명에게 일단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헌재
현재 출입 언론사가 44곳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기자 1명씩 80석이 모두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24석이 시민들께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헌재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신청을 했나 좀 네. 물어봤어요. 근데 오전에는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SBS만 먼저 알려주면 난리가 난다고 하면서 이제 어림 숫자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벌써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24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벌써 10,000명이 넘었다. 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10,000명 근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따 5시 정각에 마감과 동시에 발표를 해준다고 하니 이따가도 저희 SBS 뉴스 보시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백 대 1은 된다는 거네요, 경쟁률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탄핵 심판사건 결정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이렇게 방첩권 신청이 폭주하다 보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스럽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에 탄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응원엽서가 또 쇄도를 하고 있고요. 또 탄원서가 막 밀려와가지고 일하기 좀 벅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응원엽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응원엽서가 온 적이 없었는데, 매일 현재로 배달이 돼서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계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탄원서 또 이제 이 기각을 요구하는 쪽 그리고 인용을 요구하는 쪽 두 군데 다 탄핵을 지금 탄원서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자체 사람들에 대한 지자체 의원들도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그 김인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52명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총 지금까지 어제까지 61건이 지금 접수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탄원서에 여러 명이 있는 거 보면은 수백 수천 명이 지금 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방청석에 24명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벌써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헌법재판소 주변, 아까 전병남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부터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같이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찰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서울 지역에는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령이 발령됐다고 합니다. 왜 가포 비상령을 발령했는지 이 소식은 이세영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친박단체들은 어제부터 헌재 인근에서 3박 4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선고기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촛불 집회 참가자들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향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내일 아침 9시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또 저녁 7시에는 광화문으로 이동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 찬반 양측의 돌발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선고 당일인 내일은 가장 높은 수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내일은 가용경찰력 전체가 동원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20개 중대가 투입돼 사실상 봉쇄 수준의 철통 경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경찰의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주변에는 경찰 차량들이 벌써부터 벽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권혜리 기자. 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 저희가 좀 화면으로 봤는데 말이죠. 네. 태극기 집회를 여는 측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농성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밤샘 농성을 벌이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박사모 회장이기도 하면서 그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쪽이죠. 탄기국의 대변인인 그 정광용 씨가
그런 내용을 이제 박사모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면서 약간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헌재 주변은 아까 그 이세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20개 중대가 깔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한 2개 중대 정도를 배치를 했거든요. 일단 병력부터가 10배로 늘었고요. 뭐 지금 시위대들로 굉장히 빼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탓에 요새 늘 주변에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 이전에 주로 출근을 했던 재판관들이 오늘 모두 9시를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9시 3분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김희수 재판관이 10분 정도 언저리까지 잇따라 조금 늦게 출근이 됐을 정도로 주변이 굉장히 체증도 심하고 경계도 삼엄하고 그리고 시위 열기도 좀 뜨겁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진 보니까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만들어진 이래 저렇게 많은 경찰 차량들이 벽을 쌓은 적이 있나. 저것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희성 기자, 네. 저러다 보니까 이미 집회는 또 시위는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도 좀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기각을 요구하는 쪽에서 지금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박 4일간 지금 탕기국 쪽에서는 헌재 주변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탄기국의 민모 사무총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들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경찰이 보니까 미신고 집회용품이다 해서 이걸 수거하려고 하니까 경찰관 2명한테 폭행을 휘둘러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네. 또 좀 앞이지만은 3.1절 때는 가스총을 들고 나온 또 50대 남성이 계셨습니다. 왜 들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신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집회 때는 이런 총기류를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집시법 위반인데요. 이렇게 들고 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허가가 받지 않은 총이 돼서 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25일 날 지난달 25일 경우에는 휘발유, 라이터, 낫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들고 나와서 점점 이게 폭력성이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내려지기 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만약 저도 이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저도 이제 따라하겠지만 참 울적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모들의 세상이 되는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김평우 변호사가 법무장관을 하는 그런 세상.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 교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또 다른 진영에 다른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울적하고 내가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 결과를 부정한다거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서민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김태현 변호사. 헌재 결정 앞두고 말이죠. 미리부터 헌법재판관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압박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수위를 좀 넘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앵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의 문제인 건데 좀 과격한 발언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본인의 목숨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보시면 이제 정미용 전 아나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이고. 네. 모든 걸 걸고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니, 이제 정명 씨가 또 뭐라고 다시 글을 올렸냐면, 내가 목숨 내놓겠다는 거는 정말 자진 이런 의미가 아니다. 목숨을 내놓고 내가 싸우겠다는 의미지 내가 언제 죽겠다고 했냐. 내 의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또 이제 조롱조에 글을 올려서 오늘 하루 왼종일 정미용이라는 이름이 지금 실시간 검색 1위 또는 2위에 올라 있는데
어쨌든 뭐 탄핵을 반대하고 뭐 이것까지야 본인의 의견이니까 존중을 합니다만 과연 저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해서 뭔가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하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드는 것은 판계국 대변인도 비슷한 정미용 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탄핵 인용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비록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살 만큼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쨌든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발언과 비슷하다. 그리고 상당히 좀 수위를 넘어선 발언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성 기자. 네. 어쨌든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전국의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뭐 사람들이 모임이겠죠. 뭐 네. 내일 오전에 결집령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홈페이지예요. 네, 예. 정광용 씨가 보시면은 내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11시보다 1시간 앞서서 이렇게 나오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춰보시면은 축제를 준비하자. 우리는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인용된다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바로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가 그때 혁명 운운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집회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자신들의 요구와 다른 어떤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행동으로 나가자 하는 이런 선동성 발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변에 우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했던 지난해 11월 그 발언을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얘기했는데 왜 우리 발언만 문제 삼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결정선고 앞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전병란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상황이고 뭐 결론이 난 건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기성 기자, 네. 벌써부터 지라시라고 하나요? 저희는 흔히 그렇죠.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지라시에는 벌써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왜 이틀로 했느냐, 3일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3층에서 현재 직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취재를 했는지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SNS에서 주로 떠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8대 0으로 기각에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각 들어가면은 뭐 대법원 공격받을 거 우려한다는 얘기 있고, 원래는 6대2 인용이었는데 5대3 기각적으로 기울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탄핵 선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인신공격, 음해성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남편이 통진당원이다. 뭐 이런 소문이 또 있어가지고 그 댓글이 빨갱이다 이정미가 막 이런 얘기가 또 확산됐는데 알다시피 이정미 권한대행 그 남편은 숙명여대 그 경제학부 교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영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이거 받아들이고 믿고 싶으면 그걸 갖다 확산시키고 이런 사태가 가지고 이게 인용이 되든가 기각이 되든가 나중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찌라시, 가짜뉴스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삭제해버리십시오. 이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혜리 기자, 네. 이런 가짜 뉴스들, 뭐 찌라시 이런 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네, 사실 누가 만든지를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뭐 역추적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점 좀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는 최초 유포자를 좀 이렇게 밝혀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심이기는 하지만 지금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뉴스를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단체들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탄핵 찬반 단체의 인물들이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세에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박사모 정광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실은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근거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고요. 반면에 촛불 집회를 비롯한 탄핵 찬성 쪽은 상당히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퇴진행동 측의 권영국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로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가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누군가가 헌재 내부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헌재 측이 그 선고 내용을 미리 발설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지금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에서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돌고 있는 와중에 헌재에서 정말 누군가가 발설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 앵커가 상당히 강조를 하셨듯이 사실 선고가 있기 전에 누구누구가 이미 뭐 기각 인용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가 마치 공개된 것처럼 모바일 메신저에 도는 자체가 적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찌라시, 저도 약간 찌라시가 더 편한데요. 찌라시가 양산되고 있는 거는 헌재를 비롯한 현재 국가기관들의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앞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그 사찰과 관련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저 국회에다 보고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일반인들의 의견 게시글이 정말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기각, 각하 이런 주장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탄핵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탄핵 인용도 있고요. 탄핵 각하도 있고 탄핵 기각도 있고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 교수님 혹시 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다 글을 뭐 올리신 적은 있습니까? 저게 이제 그 막 최후의 뭐라고 할까 최후의 막 그런 발언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 보니까는 각하나 기각을 요구하는 글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쪽이 지금 세가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저분들은 일단 이미 탄핵이 인용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폭력이나 뭐 선동, 날조 이런 걸로 승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후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뭐 일반인도 누구나 또 글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민원도 뭐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는 분들이 좀 글을 많이 올리는 것 같죠?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뭐 일단 제목을 봐도 대부분 이제 탄핵 각하를 원하는 글, 뭐 기각을 원하는 글, 뭐 이런 뭐 촛불 집회, 뭐 휩쓸리지 마세요,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글 내용들은 탄핵이나 각하나 기각 즉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올린 글들이 현재까지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앞두고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목소리 높여서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탄핵 반드시 기각 혹은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은 이전까지는 어떤 주장을 했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2004년 헌법재판소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서 교수님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잘 기억나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구축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도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뒤에도 기꺼이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제 이렇게 승복함으로써 뭐 헌법 준수 정신이 뭐 더 함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헌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게. 누구보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결정선거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결정에 승복하자라고 과연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에 그랬듯이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모든 언론들에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을 찬성하는 정치인이든지 기각을 원하는 정치인이든지 그 지지자들 향해서 우리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인용이 되더라도 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촛불 집회에 나와서 기각이 되더라도 이 결정에 승복을 하고 따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정치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피의 청구인 즉 이 탄핵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모든 국민의 바람인데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 하는 게 그 정규재 TV 인터넷 방송에서 네. 그 정규재 그 양반이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바랄 뿐입니다 하고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김평우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양 사람들의 단독적인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결정이 나오면은 그동안 국론 분열됐는데 우리 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에 출마하시겠다는 분들 역시 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내일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정치권 결정선거 하루 앞두고 어떤 얘기들을 내놓았을까요?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만약 헌재 판결 이후에도 혁명이라든지 아스팔트 피바다는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고 우리 바른정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승복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약속드린 대로 의원직 총사퇴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전해드리다 보니까는 공교롭게 야당 목소리만 나왔는데요. 야당들은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뭐 국민의당은 어쨌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전국 수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얘기는 없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의견입니까? 예, 거기 지금 초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그 원내 대표단 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요. 비공개로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김명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그래서 출장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당직자 의원들 모두 다 국회 주변에 있어서 사안이 발생할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상치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의 입장을 대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친박의 핵심 윤상현 의원이 조금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정질서 수호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쨌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 그러니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치권 인사들 향해서 서 교수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지금 이 잘못된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찬성이나 반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불행한 일을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정치 지도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떨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라고 서 교수님이 얘기하셨고요. 김태현 변호사는 예측은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할 것이고 내일 결정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은 이 양측이 다 집회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저는 사실 그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데요. 사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촛불 집회든 태극 집회, 찬성이든 반대든 본인들의 일단 주장만 얘기했고 사실은 그 양 세력 간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어쨌든 그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와서 나름대로 집회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또 결정이 본인 뜻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와서 축하 집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하다 보면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사실 굉장히 경찰도 이제 가포 비상경계령까지 내리면서 경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결정이 내리든지 간에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는 자세 이것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의 패널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이제 1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결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아무도 결론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SBS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15시간 동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관련한 뉴스 특보 8시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